반갑습니다. 르노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르노TV는 민물낚시와 상장 주식 분석을 컨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컨텐츠는 오늘이 첫 방송이고요. 제 방송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 르노의 개인적인 판단에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개 종목 중에는 제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소개드릴 종목은 코스닥 상장 기업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018년부터 지켜왔던 회사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 방송을 접속하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접속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최근 동향과 올해에 이어질 청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크 시스템스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3분기에 예상되었던 PO들이 딜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그 딜레이 된 금액은 한 10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3분기 말 수주 잔고를 보면은 330억 원입니다. 여느 시기보다도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출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일시적이라고 보여지고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파크 시스템스를 커버하는 증권사는 현재 삼성증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움증권에서 커버를 했었는데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다른 증권사로 이직을 하면서 계속적인 리뷰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올해와 내년에 대한 컨센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PO 딜레이 건을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는 900억 원 매출에 160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1,300억 원 매출에 300억 원 영업이익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근 3분기 실적 저하는 일시적이라고 삼성증권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 미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커버해주는 증권사에서 자료를 낼 때는 회사와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가 아니죠. 전년도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사업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투자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메모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메모리라는 것이 이제 PC라든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이렇게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는 비메모리 선두주자 대만의 TSMC보다 후발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5%로 압도적이고 삼성전자가 약 20%니까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TSMC의 그 대대적인 투자도 지금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TSMC는 2나노 공정을 2024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이제 삼성전자와 TSMC 간의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는 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노가 그럼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노미터라는 것은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폭이 짧아지면은 소비 전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이 덜 발생되고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노 공정이 심화될수록 컴퓨터의 CPU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전력 소모가 적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노 공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이제 미세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은 그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TSMC 등 이제 파운드리 업체뿐만 아니고요. 그 앞으로 이제는 그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들도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그 적합한 이제 장비 납품을 위해서는 원자 현미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스가 올해와 내년에 가장 혜택을 받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공시들도 보면은 그 파운드리 업체뿐만 아니고 그 1차 벤더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공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정 미세화에 대한 니즈는 반도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보다 작고 효율적인 나노 기술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보다는 적용 속도가 좀 느린 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케미컬, 바이오 산업에서도 점차 나노화 그리고 나노 분석에 대한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UHD 초고화질, VR, 가상현실 등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디스플레이 회로 패턴이 미세화되는 추세이고 만약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그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LED로 이제 넘어갈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정밀 측정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파크 시스템스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OLED 시장이 지금 공급 과잉 측면에서 투자보다는 구조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급 과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보다 나은 기술을 접목한 제품 라인 개발이고 이것은 분명 미세화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2023년 이후에 디스플레이 투자가 다시 개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사이클이 꺾일 때쯤에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때문에 이제 파크 시스템스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공시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제 호에라는 업체의 그 AFM을 납품한 공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에 국한되었던 이제 수주권들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AFM 시장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시장에서도 필수 핵심 도구로 사용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 현미경은 이제 탐침을 이용해서 원자 표면의 나노 구조를 읽기도 하지만은 원자의 재배열도 가능한 것이 그 이유라 할 겁니다. 즉 미세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고 그 원자 배열의 재조립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최근 보도 자료인데요. 피 한 방울로 이제 암 유전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술을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것도 원자 현미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치료도 원자 재배열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날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현미경은 이제 당장에는 어렵겠지만은 미래의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도구로 정착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 현미경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뿐만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인용하고 있는 그 전 세계 원자 현미경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용보다도 그 산업용 분야가 그 성장률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연구용보다도 산업용 분야가 그 OPM이 높기 때문에 산업용 분야가 성장할수록 그 파크 시스템스의 그 이익률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6년까지 한 6억 3천만 달러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자 현미경 시장의 양대 산맥은 브루커하고 이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원래 이제 그 원자 현미경 시장이 형성되었던 1990년대에 이제 현재 파크 시스템스 박상일 대표가 설립했던 PSI를 결국 브루커가 M&A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브루커가 AFM의 모태는 파크 시스템스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규모의 경제를 가진 이제 브루커는 세계 AF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박상일 대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파크 시스템스를 설립을 하고 현재 무서운 속도로 브루커가 점유한 시장을 뺏고 있습니다. 회사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은 마켓 쉐어링은 브루커가 25에서 30%이고 파크 시스템스는 15에서 20%입니다. 지금 최근 더벨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회사 측 조현옥 전무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산업용 AFM은 이제 브루커의 점유율을 초월하고 있고 대략 6대 4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주관적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팩트 없이는 이런 기사는 사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연구용 AFM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은 어찌됐건 산업용 시장이 연구용 시장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 형국이므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덧붙여 있는 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현재에 떨어지는 경쟁사 AFM 장비를 라인에서 퇴출하고 파크 시스템스 장비를 입고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오더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앞서 살펴봤던 이제 AFM 포어캐스팅에 의하면은 그 2026년까지 이제 6억 3천만 달러 이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거를 환율 1,200원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2026년에 한 30%로 가정을 한다면은 매출이 한 2,300억 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원자 현미경이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이제 보수적으로 만약에 25%만 잡아도 OP 마진은 57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2015년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박상일 대표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매출 1조 원 클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허상이 아니고 점점 그 꿈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까지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파크 시스템스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파크 시스템스를 매입해왔고, 그 매입 규모의 정비례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10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이탈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분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를 가진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파크 시스템스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코미코와 리노 공업일 테고요. 이 두 종목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0%하고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 시스템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24%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주가가 불과 2년 전보다 많이 높아지기는 했죠. 근데 지금 코미코와 리노공업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더 매입할 여지는 충분히 사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그 지분율 매입과 그리고 주가는 정비례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파크 시스템스를 소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은 퍼가 높아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퍼라는 것 자체는 주당 순이익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반으로 얼마 만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맞지 않은 분석 기법이고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가치보다 높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크 가치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은 EPS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는지와 주가를 비교하는 것이 퍼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2018년도 파크 시스템스의 주가는 4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퍼는 약 50배였고요. 시장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비싼 주식이라고 말들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EPS는 계속 증가됐고 주가는 작년에 고점 17만 원까지도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파크 시스템스의 매출과 EPS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론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5개년 실적을 간단하게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매출이 5개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식 시장에서 20년 정도 플레이를 했지만은 이렇게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기업은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두 회사의 그 파크 시스템스의 이제 테스트용 장비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수 시장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이익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종합적으로 파크 시스템의 주가는 높은 것은 맞지만은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의 주봉 차트입니다. 단기로 대응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 그리고 월봉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 미국발 조기 긴축 파장으로 파크 시스템스의 상승 추세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알려진 거고 너나 할 거 없이 기술주들 전 종목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상승 추세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중심선에 터치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형태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발 악재가 시장을 계속 압박한다면은 10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내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파크 시스템의 성장 모멘텀이 죽지 않고 외국인들의 이탈이 없다면은 추매로 저는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이슈가 만약에 잠잠해진다면은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 16만 원 선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보이지만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하는 것은 무난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제 파크 시스템들을 가장 괴롭혔던 거는 공매도입니다. 2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공매도가 증가되었고 심지어 하루 거래량의 30%가 공매도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차 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파크 시스템스의 이제는 차트를 보면은 대차 신규 수량이 증가하면은 공매도 수량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대차 거래는 공매도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트를 보시면은 대차 잔고량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비례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은 공매도로 이어졌고 주가는 하락으로, 그리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 공매도는 상한되었고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커 시스템스에서는 이제 공매도 계속성 여부를 파악하려면은 대차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1월 7일자 대차 거래 현황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대차 거래가 4%까지 늘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2%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을 틈타서 대차 거래가 다소 좀 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수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파커 시스템스에 있어서 대차 수량 공매도 그리고 주가는 연계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대차 수량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파커 시스템스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서 시장에 약 20만 주가 풀렸습니다. 이 물량은 2020년에 회사가 신공장 설립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요. 이때 BW를 발행한 것인데 공시를 보시면은 전환가액은 6만 7천 원, 그리고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주식은 9만 주입니다. 전환 사채를 받아간 기간은 키움 3호 투자고요. 현재까지 수급을 봤을 때 아직 물량은 출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이제 더블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에 시장에 출회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기관 창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루 거래량이 4, 5만 주 안팎인 회사이기 때문에 20만 주는 뭐 크게 부담이 되는 수량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요즘에 시장이 워낙 불안해서 이게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나와주면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환 청구된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회사가 200억 조달을 통해서 과천에 신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니까요. 뭐 전환사채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었고 시기도 적절했고 그 규모도 적절했다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에 6억 3천만 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생산 시설의 확보는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전환 사채 발행 이후 2년이 경과됐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전과 비교해서 크게 하락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 회사도 윈을 했고 그리고 주주들도 윈했고, 그래서 이제는 크게 나쁜 그 사채 발행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크 시스템스에 대한 이제 종목 분석이었고요.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은 공매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주시하면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건데요.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생기면 그때 간간히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